안녕하세요. 밝은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요즘에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소란합니다. 밖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는 단식을 한다고 난리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념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절박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며칠 전 뉴스에 나왔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제 0.7명대를 하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계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지난 상반기, 전반기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0.78명에서 작년에 0.78명에서 0.7명대로 떨어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여성들의 30%만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학계 출산율이 조만간에 0.5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0.5명이 된다면은 그거는 출생아 수가 현재 약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이었으니까 2만 명대 안팎으로 연 출생아 수가 될 거란 얘기죠. 지금 현재 군대 가는 젊은이들의 보통 한 20년대 초반에 출생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출생아 수가 거의 4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20분의 1로 줄어든다면은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의 이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출생한 사람들의 10배, 20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어지겠죠. 더군다나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간격으로 이민을 그렇게 출생한 사람들의 몇 배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 나라의 정체성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이민을 받는 겁니까? 이민호는 외국인들 위해서 우리가 이민을 받을 겁니까? 지금 소유로 국가들, 그 이민자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받았는데, 현재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해가지고 이민자들만 따로 이렇게 또 그룹 지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그 나라 국민이 됐는데 엄청난 또 반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민자들과의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청난 지금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이민의 수가 불과 20-30%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이민을 받아야만 이 나라가 유지될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멸의 위기인데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학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지난 정부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게 바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눈 감고 그 불필요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소멸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뭐 전무후무한 그런 경제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음식값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상쇄돼 버렸습니다. 반대급부로 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 높아진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또 저소득층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죠.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죠. 뭐든지 일은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은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 절벽.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아 수가 불과 7, 80년 뒤에는 2100년 이전에 현재의 출생아 수보다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면은 우리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 매체들도 국가 소멸위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에 이런 국가가 없고 모든 나라의 언론 매체들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나서 가지고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여든 야든 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단식을 해서 나라가 절단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단납니까? 오염수 방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금 단식 투쟁하고 그것만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거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인구 절벽을 해소할,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저출산 문제부터 발벗고 나서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면은 두 손 모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대통령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절박한 그 인구 소멸의 위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때없는 이념 논쟁으로 홍범도 장군을 뭐 내쳐야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공산당을 했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독립운동에 무슨 큰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연해주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소련 당국에 의해서 다른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저기 소련의 그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으로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공산당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독립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조선일보가 6.25 사변 때 김일성 동지 만세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 폐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예술가가 위대한 세계적인 걸작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여서 민주주의가에서 그 사람의 걸작을 훼손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자여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훼손을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훼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왜? 자기네 탈레반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그럼 무지몽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뭐 이쪽 분야에서는 잘할 수도 있고 저쪽 분야에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했습니다. 쿠데타 했죠. 그리고 민주 인사들 탄압했습니다. 혹독하게. 잘못했죠. 그 사람의 그런 독재를 하고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을 하고 그런 게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잘한 일은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라고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비록 독재를 하고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개인의 인권을 탄압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 공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는 분명히 하되 그거는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못한 일은 못한 일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그 엄혹한 시절에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거를 공산주의자의 전력이 나중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발휘하는 거는 탈레반이 세계 문화유산을 자기네 사상과 맞지 않다고 파기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까? 야당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야당이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했는데 당 대표부터 나서가지고 우리 저출산을 되돌릴 방안을 빨리빨리 마련합시다. 마련해서 정부에 그거를 요구를 해가지고 나라가 빨리 저출산에 늪에서 헤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나서서라도 우리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한 기사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비행기 1등석만 탄다.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1등석을 탄다는 겁니다. 1등석은 비즈니스석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코노미, 일반 좌석의 거의 4배, 5배 됩니다. 그런 거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뭘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위에 당의 실권자나 권력자에 잘 보여가지고 공천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아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갑자기 난데없는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도 끽소리 않고 찬성하고 있죠. 다만 선거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저 숨죽이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죠.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정당을 만들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5개 광역 시도 지부가 있어야지 정당 인정을 해줍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죠. 현재 정치권이 일반인들의 정치 진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뭐 꼭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같이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그저 당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서 모아진 의견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결정해 가지고 정책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야 이거 뭐 여도 야도 찍을 데가 없나 이러지 마시고 함께 참여합시다. 참여해서 비록 활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지해 주십시오. 당원으로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가서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저 이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이권과 특혜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이런 국회의원들을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회가 바로 설 때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